안녕하세요. 해파리의 유람 파도입니다. 모래입니다. 유영입니다. 오늘은 존 윌리엄스의 스토너라는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주인공 윌리엄 스토너는 농업을 배우고자 진학한 대학에서 문학을 접한 뒤 영문학도가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계대전과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결혼 생활과 교수 생활에 있어 불행을 겪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의미를 찾고자 했던 소박하지만 진실된 스토너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1965년에 발표되고 한동안 잊혀졌다가 최근에 다시 크게 주목받게 된 베스트셀러 스토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나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나의 새로운 인생책이 됐다는. 그러니까. 등극을 했어, 새로. 근데 뭔가 이 책 자체가 진짜 주제가 특별하지도 않고 그치. 되게 그냥 평범한 얘기잖아. 그 책 앞쪽에 사람들 그 찬사 모아놓은 걸 보면은 톰 행크스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 이거는 그저 대학에 가서 교수가 된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매혹적인 이야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이게 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평범한 이 얘기 속에 여러 가지 삶의 측면들을 좀 중요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인생책이 됐고, 나는 첫 번째로 말하고 싶었던 건 이 윌리엄 스토너라는 인물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성격도 그렇고 일단 이 사람은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거는 되게 바른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되게 고집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어떤 되게 큰 위험이나 그 신념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외부 영향이 있을 때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확실한 기호가 있어. 목표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말 알고 그거를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런데 또 따뜻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건 이제 전쟁이 터져서 막 사람들이 이제 입대를 자원해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싸우려고 가는 상황에서도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은 그 문학에 대한 이제 꿈이 있고 그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변의 어떤 그런 영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따라서 갔고 그리고 또 이제 따뜻함이라는 건 그냥 그 부인과 사실 사랑 없이 낳은 딸이 있었잖아. 근데 그 딸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진짜 뭔가 가정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되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정성을 난 다 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처슬론이 죽었을 때도 아처슬론은 가족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도 사실 없었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울어주는 게 이제 스토너였고 이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이 스토너가 죽는 순간까지 이 사람의 정말 그 한결같은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뭔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플러스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나도 책을 읽으면서 진짜 스토너를 거의 존경하는 수준까지 갔던 것 맞아, 같아. 나도. 근데 나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제발 스토너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하면서 읽었는데 마지막 장까지 사실 나는 스토너한테 내가 생각했을 때의 행복의 기준에 미치는 것들이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생각했을 때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사실 스토너는
본인의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의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 나도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입된 그런 행복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추구하는 행복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스토너한테 약간 그런 선택을 하면 후회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스토너는 자기가 했던 선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실패가 있어도 그 실패 안에서 또 행복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남이 어떻게 바라보든 결국에는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려가 있구나, 행복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나도 내 멋대로 스토너의 인생을 보면서 판단한 것에 대해서 살짝 좀 미안함? 그리고 반성을 좀 했던 것 같아. 나도 유영이가 말한 것처럼 약간 이 스토너가 행복하다고 또 생각하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결코 막 스토너에게 정말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는 막 스토너의 아내가 좀 스토너에게 불편한 환경까지 만들고 그냥 스토너 아내가 이기적으로 하는 그런 순간들에서도 스토너는 그냥 이만하면 행복하기까지 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게 행복해서 행복하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복하길 바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지 조금 의심이 들었어. 근데 또 책 지나고 보면은 그 스토너의 딸이 어떻게 보면 도피성 임신을 하고 또 뭐 사랑했던 남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남편이 죽게 되고 이렇게 불행한 일들 속에서 그 스토너의 딸이 술에 되게 의존하게 되잖아. 그러면서 스토너가 불행하냐고 물었는데 스토너의 딸이 그냥 행복한 것 같다. 뭐 어쨌든 행복하다. 거의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 앞서 말했던 스토너의 행복하다는 혼잣말이랑 조금 결이 닮은 것 같아서 난 좀 속상했어, 조금. 근데 그 중간에 그 이디스랑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생활은 실패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난 후에 어쨌든 자기의 삶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상이 됐는데 그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 뭐냐면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걷고 있는 주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냈다 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사람의 진짜 그건 그 성격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자기가 막 불행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도 진짜 행복을 조그만한 거라도 뭐 공기가 좋다거나 뭐 주변 풍경이 예쁘다거나 이런 아주 사소한 거라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아. 근데 난 진짜 이거 보면서 막 너무 있잖아. 깝깝했어? 너무 속상했어. 나도. 막 속이 깝깝했어, 진짜. 나도. 진짜 스토너가 어떻게 이런 삶을 견디고 살았을까. 나는 이 진짜 디스가 너무 싫었어. 나도. 진짜. 아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그 사람이. 나도. 왜 저래?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왜 저래? 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이디스라는 사람이 스토너 한 사람 망친 게 아니라 그치. 자기 딸의 인생까지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상 이디스랑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캐서린이랑 이제 불륜을 한 게 나쁘잖아, 사실. 불륜이잖아. 그런데도 나는 그냥 응원했던 것 같아.
약간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스토너를 생각했을 때는 이거라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 이디스랑의 그런 사랑을 못했던 것들에서 캐서린이랑은 제대로 된 사랑을 함으로써 뭔가 스토너의 인생에 그래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구나. 좀 그러니까. 다행스러워서 그게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디스였다면은 스토너의 불륜에 있어서 화가 났을까? 화가 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디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디스는 그냥 스토너의 삶이 좀 편안한 걸 보기 싫었던 것 같아. 못 그러니까 견뎌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스토너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질투심 같은 게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이디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지금 스토너를 만나서 불행한데, 근데 이제 스토너는 어쨌든 자기의 삶을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잖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이제 가르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그 문학에 대한 일이라던가 이런 거를 자기는 그걸 행복해하면서 하는 사람이란 말이지. 근데 이디스는 자기 삶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그냥 공허한 삶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질투심도 있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까지도 아빠를 좋아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약간 못 견뎌 했던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스토너가 진짜 사랑을 찾아가지고 행복해하는 것도 보기 싫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그 캐서린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나중에 자기 딸한테 이제 쏟아내면서 이제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 진짜 속마음이었던 거니까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디스는 너무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너무 솔직하지 못해. 그래서 스토너가 캐서린을 만났을 때 더 해방감이나 자유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 왜냐면 대화가 되니까. 적어도 되게 솔직했잖아. 그 두 사람은 서로한테.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디스한테는 없었던 부분이었을 것 같아. 나도 처음 읽었을 때는 총 2번을 읽었었는데 진짜? 언제 또 2번을 읽었대? 그러니까 2번을 읽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진짜 이디스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 진짜 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2번째 읽어도 이해는 안 돼.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일단은 이디스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그런 데서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배웠고 그리고 스토너의 아버지와 스토너한테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라고 되게 강조를 한단 말이야. 맞아. 자기는 노력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본인은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자기의 목표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볼 때는 이디스는 진짜 이모와 유럽을 너무 가고 싶었고 뭔가 이 가정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되게 자유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왜 결혼을 선택한지는 진짜 의문이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자기가 맞다고 배우면서 살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과 다르니까. 그치, 너무 다르니까 거기서 좀 내 생각에 좀 미쳤던 것 같아. 진짜. 이디스가 진짜 진짜로 미쳤어. 맞아. 미쳤어. 진짜 미친 수준까지 갔고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사람입니다. 진짜 뭐
조금 약간은 이해는 가. 왜냐면 본인의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과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거기서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그치만 노력했어야지 자기도. 맞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선택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맞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그냥 회피를 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회피도 어떤 식으로 회피를 했냐면 화났다. 진짜 스토너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고 스토너가 진짜 편한 모습을 보면 바로 그냥 쫓아도 버리고 막. 불편하게 맞아. 쫓아내버리고 막 자기 딸이랑 막 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맞아. 회방을 놓고 막 왜 그러는 그런 거야?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거는 미친 수준까지 갔구나. 맞아. 이거는 정말 단단히 잘못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진짜 이 이디스라는 사람의 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원인을 또 찾아서 올라 가보면은 사실상 또 그 가정환경에서의 그 결핍이나 이런 것 그렇지. 때문인 거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찌됐든 이 책에서 그 아처 슬론 교수도 그렇고 응. 친구 데이비드도 그렇고 그냥 계속 이 책에서 나오는 말이 뭐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맞아. 그 결국에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긴 해. 진짜 자기 내면을 성찰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뭔지 찾아서 그 길로 선택을 해라. 그리고 그 길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 책에서. 그래서 사실 이디스에 좀 가려져서 그렇지 나는 이거 로맥스 진짜 싫어요. 맞아. 맞아. 진짜 로맥스도 진짜 그렇게 아니, 찌질하고 그러니까. 쪼잔한 사람이 없어. 아니 너무 짜쳐. 그니까. 나는 로맥스도 짜증나고 그 찰스 워커도 진짜 난 이해가 안 아니, 그 돼. 워커 너무 그러니까 예의가 없어. 그니까. 예의가 없어, 애가. 난 너무 재수 없었어, 그 둘 콤비가. 나도 너무. 개인적으로 나는 그 스토너랑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여기서 이 책에서 찰스 워커가 조금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로맥스가 스토너한테 막 그런 어려움을 겪는 학생한테 너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애를 궁지에 몰 수 있냐. 근데 나는 그 얘기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것도 오히려 차별이라 생각해 나는. 맞아. 로맥스가. 역차별. 맞아. 어쨌든 그 학생이 똑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게 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막 진짜 게으르고 똑바로 준비 안 하고 그런 진짜 말로 대처하려고 하고 맞아. 임기응변을 막 그런 걸로 하려고 하고 그런 거를 두고 보는 그 선생이 나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치. 그래서 난 정말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맥스가 원하는 방향대로 갔잖아. 근데 왜 진짜 마지막 그러니까. 퇴임할 때까지 와, 자기 말 안 들었다 이거지. 진짜. 로맥스는 진짜 아주 끝까지 막 스토너 막 무시하고 막 이러는데 스토너는 그래도 항상 예의 갖추고 의연하게 맞아.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이러는 게 나는 멋있었어. 그렇게 스토너가 그 문제를 겪고 나서 로맥스를 대하는 태도도 되게 나는 멋있었다고 생각해. 맞아. 저 어른. 진짜 어른 같은. 자기가 오히려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예의를 지키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게 그것도 배워야겠다 생각했어. 로맥스가 워커를 너무 감싸주길래 그러니까 숨겨둔 아들인가 나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맞아. 나도 약간 진짜 아들인가 했어. 진짜 아들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근데 진짜 스토너를 진짜 존경할 점은 어떤 사건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그런 맞아. 행동과 또 이 사람은 또 별개로 생각하고
그리고 계속 좀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나는 스토너 수준까지 그런 안 좋은 일을 계속 겪으면 좀 인간 혐오가 생길 것 같은데 나도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런 사회와 이런 것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것도 진짜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냥 사람이 아닌 인간이 아닌 것 같아. 초월한 존재인 것 같아. 이 말이 안 돼. 이거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 근데 이걸 감당하는 거 보니까 진짜 진정한 성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워커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었고 워커가 어떤 시험을 쳐서 이제 교수들이 다 동의를 하면 이제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인데 이제 정말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정말 되지 않고 약간 실력은 있는 게 확실하지만 꾀를 부리고 정말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제 그 로맥스가 지도 교수니까 이제 로맥스가 이제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하다고 해서 이제 얘를 좀 다른 교수들의 의견을 좀 묵살하면서 합격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스토너는 어떻게든 그 애를 못 합격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못 막았잖아.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막 진짜 부당하게 수업 시간표도 막 갑자기 자기가 막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뒤에 이제 여기 이 책 옴기니의 의견이 있단 말이야. 조금 짧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악역들이 그런 나쁜 사람들이 이제 이 이야기는 어쨌든 소설이니까 보는 우리 입장으로는 뭔가 나중에 인과응보, 권선징악 이런 거를 우리는 좀 바라기도 했지만 사실 결국에 마지막까지 이 로맥스가 오히려 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스토너는 또 그 은퇴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렇게 부당함을 당했잖아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그게 참 씁쓸하긴 했는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현실인 것 같기도 해서 맞아.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렇게 결말까지 그렇게 났던 게 오히려 또 좋았던 것 같아. 그런 결말이었던 게. 뻔하지 않고 현실적이고. 읽으면서는 언제 반전 나오지? 사이다 언제 나와? 약간 이러면서 사이다가 봤는데 없지. 사이다 없고 반전도 없고 참아버리는 스토너는 아주 그냥 끝까지 참고 그러는 게 오히려 사이다가 없어서 진짜 스토너의 인생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아. 맞아. 그게 진짜 더 현실적이었어. 맞아. 근데 난 사실 그 마지막에 스토너가 이제 죽는 순간에 그 사실은 캐서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거든. 뭔가 자기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그런 미련이 더 많을 줄 알았어. 죽는 순간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가 썼던 책 한 권을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이제 끝을 맺었잖아. 그래서 이걸 다른 시선으로 보면 스토너가 행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을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가 이뤘던 일들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삶을 마무리 지었잖아.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렇게 보면 진짜 행복했던 삶이었구나. 왜냐면 우리는 너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고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스토너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그렇게 애정을 갖고 갈 수 있었다는 게
생각했던 삶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나 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나도. 너무 씁쓸하고 난 너무 답답했어. 맞아. 그래도 정년 퇴임은 하길 바랬는데 또 아파서 그러니까. 나도 약간 스토너가 끝에 약간 죽음을 맞이할 때쯤에 그런 캐서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게 더 약간 생각 많이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이디스를 떠올리면서 자기가 아내를 더 사랑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하거든, 스토너는. 거기서도 이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대단하다. 끝까지 자기를 성찰하고 뭔가 스토너는 그렇게 이디스의 행동 앞에서 막 그렇게 따지거나 강하게 욕을 하거나 그러지가 않으니까 한편으로 그런 거에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끝까지 그냥 이디스의 잘못된 행동들을 뭔가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런 방향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멋있었어. 그리고 나는 또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어쨌든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 그 시기를. 맞아. 그 시대적 배경이 그때다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나는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허무주의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뭐 당연히 이제 너무 사실 죽음이라는 걸 너무 많이 주변에서 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 의미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책에서 완전 초반에 스토너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스토너의 장래가 이제 그 대학 도서관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도서관에 새로운 건물들이 증축될 수도 있고 언젠가 새로운 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낡은 책들이 치워질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도서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그 나중에 또 아처 슬론이 죽고 나서 고든 핀치랑 스토너랑 대화를 할 때 핀치가 프랑스에서 그 걔네 친구였던 그 데이브라는 사람이 이제 프랑스 전장에서 죽었잖아. 근데 그 프랑스에서 죽은 데이브와 자기 책상에 앉아서 죽은 채로 이틀을 보낸 슬론 이 두 사람의 죽음이 같은 종류인 것 같다라는 라고 말하거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데이브가 죽은 것도 이 사람이 죽었지만 그냥 그 자리는 또 다른 병사들로 대체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슬론도 마찬가지로 슬론이 죽었지만 그 자리를 그 새로운 학과장 자리를 찾을 또 새로운 사람을 찾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소모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좀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도 또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항상 하는 거지만 그래서 스토너도 그 워커 일이 있고 나서 로맥스와의 일이 있고 나서 이때 스토너가 딱 거의 처음으로 자기가 식물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무기력해지고 그러거든. 맞아.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를 찔러서 활기를 되찾아줄 뭔가를 갈망했대. 그래서 그게 고통이라도 좋을 만큼 되게 무기력한 시기를 보냈는데
이때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자기의 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이런 그 모든 사람이 어느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의문인 것 같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의문이 이토록 비정하게 다가오는지 궁금했다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는 심지어 자기가 이때까지 배워온 거 이런 것도 다 공허하고 다 그냥 무로 가는 것 같다라고까지 느낀단 말이지. 그래서 약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한 번쯤은 이런 약간 무의미함이나 무기력하고 되게 나의 존재의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시기를 좀 겪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런 시기를 또 거쳐서 또 스토너처럼 또 그런 와중에도 또 사소하고 작은 행복들을 찾게 되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 또 전쟁 배경이었다 보니까 더 그런 허무하고 허망한 감정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스토너에게 문학이 그랬듯이 내 인생에서 스토너에게 문학만큼 그렇게 열정을 주는 것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힘들어도 어쨌든 날 다시 일으키는데 많은 원동력이 돼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완전 깊이 빠질 만큼 도전해보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약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 맞아. 사소한 거라도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으니 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소소한 행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내 삶 곳곳에다가 놔두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자신을 이제 많이 관찰해보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찾았으면 좋겠었어. 모래는 있는 것 같아. 뭐 나만 있겠어? 너네들도 모래 다 있잖아. 다 있잖아. 그치, 다 있지. 우리 다 있지. 그럼 조금 더 찾아야 되긴 하는데, 나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 스토너가 뭐 그 방식이 좀 기묘하기는 했어도, 이제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내 좌우명이 뭐냐면, 갑자기 또. 사양이 뭔데? 내 좌우명이 정성스럽게 살자. 내 맞다. 좌우명. 들어본 적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비슷하다. 이렇게 스토너, 그래서 뭔가 난 왜 정성스럽게 살자가 좌우명이냐면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게 내 좌우명인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나태해질 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나도 열정을 갖고 살아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스토너가 자기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정말 배워야 되겠다. 스토너에. 그냥 스토너라는 사람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죽는 순간에 스토너가 계속 자기 스스로 무엇을 기대했나 라고 계속 되뇌이거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도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도 없고 미련이 없으니까 바라는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나는 스토너가 약간 삶에 애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다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디스한테 좀 강력하게 어필도 좀 하고 부당한 일이 있으면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좀 화도 내고 그건 조금 답답하다. 왜 안 그러고 그러니까 왜 안 그러고 대응하지 않았던 거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대응해서 그렇게 강하게 어필해서 더 좋은 삶 더 좋은 삶 더 올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일단 시대적으로 뭔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성의 역할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스토너의 성격으로는 이디스와의 관계가 사실 먼저였으니까 그 결혼 생활을 이미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디스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이디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음으로써 또 어떤 불화나 충돌이 생기는 게 싫었던 거 아닐까. 그리고 스토너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사 표현을 했던 게 이제 나는 그레이스가 요즘 좀 변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었단 말이야. 이디스한테. 그게 이제 나는 스토너 딴에는 좀 의사 표현을 했던 거라고 생각해. 근데 물론 그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는 좀 더 강력하게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하면 그치.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당연히.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스토너가 이디스를 계속 인내했던 부분은 이디스가 어쨌든 자기와의 결혼을 통해서 불행해졌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 불행이 본인의 탓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스토너는. 불쌍해. 그래서 그 불행에 그러니까. 대해서 조금 책임을 지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죄책감을 느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디스에 대해서 뭔가 항의나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말하지 못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맞아. 너무 불쌍해. 진짜. 정말. 서재도 다 뺏기고. 내 말이. 왜냐면 그 서재도 스토너가 그 서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자기 자신을 맞아. 이렇게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또 이디스 때문에 또 무너진 거잖아. 그니까. 아니, 이디스는 진짜 노답이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짜. 아니, 나는 이디스의 제일 정떨 포인트가 스토너의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셨는데 아, 맞아. 이디스가 막 그럼 에마이모를 불러가지고 그레이스를 돌봐달라고 부탁할게요. 이게 맞아. 제일 먼저 한 첫 마디가 그거였다는 게 그러니까 한동안 집을 비울 거라는 거를 더 반기는 태도였잖아.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약간 소시오패스 같아. 왜냐면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맞아, 심지어 맞아. 자살로 돌아가셨는데도 맞아. 정말 뭐 슬퍼하지 않았지. 진짜 좀 태연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 좀 진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러니까 느낌. 이디스는 자기의 불행이 너무 큰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무감각했었던 것 같아. 좀 소름 돋는다. 관심도 없고. 응. 그치. 그러니까 소시오패스인 거지. 응. 이렇게까지 그치. 근데 솔직히 이디스의 불행에 있어서 이디스도 한몫을 했다. 맞아. 그러니까 뭐 왜냐면 행복해질 수 있었어. 맞아.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나도 이디스를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면 갈수록 본인이 더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 스토너를 불행하게 하려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맞아. 본인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맞아. 그런 게 계속 스토너랑 악순환. 너무 반대다. 행동. 그러니까 그냥 만나면 안 됐었어. 그냥 스토너가 왜 하필 이디스를 사랑하게 되었을까? 그러니까. 왜 이디스였을까? 그리고 이디스는 결혼할 때까지도 본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텐데, 스토너는. 맞아. 근데 스토너는 참 이렇게
직진하는 모습마저 좋다. 이상형.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수줍게 말해? 아, 그러니까. 얼굴도 심지어 빨개짐. 신기하다. 아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왜 이거 그래? 때문에 그래. 조명 때문에 그런 거야. 진짜 반한 사람처럼 말하니까. 난 진짜 이게 사실 이게 300 거의 8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게 진짜 꽤나 두껍거든? 나 이거 처음에 받고 좀 놀랬어. 생각보다 두꺼워서. 되게 놀랬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어. 읽었어? 어. 진짜 이게 그냥 완전 후루룩 읽히는 거야. 뭔가 엄청 극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그치. 뭔가 너무 이렇게 몰입을 해서 좀 맞아. 읽을 수 있었던 소설이었어. 너무 좋았어, 나는. 나도. 난 한 중간부터 되게 빨리 읽힌 거. 근데 나는 이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다시 가장 첫 페이지를 봤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는 스토너가 그래도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순간도 있었고 좀 잘 나갔던 순간도 있었고 했는데 앞을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사람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표현이 돼 있잖아. 그래서 뭔가 좀 더 이 사람의 이 삶에 대해서 약간 여운이 남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또 자기 인생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진짜 주인공처럼 느껴졌던 때도 있었을 거고 그럴 때는 진짜 행복했잖아, 실제로 스토너도. 그래서 뭔가 좀 더 사람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여기 뒤에 맨 뒷장에도 보면은 우리는 누구나 스토너다 이런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얘기가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의 기억에까지 남을 만큼 인상적인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좋았어. 나도. 전에 파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게 생각하는 등장인물들도 많고 전쟁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학에 대해서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는 그냥 서서히 사멸해가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제일 첫 장에서도 스토너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기억에 남지도 않고 진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삶이 되게 좀 덧없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스토너는 본인의 인생을 되게 주체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본인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진짜 마지막까지 자기가 뭘 기대했었고 어떤 거를 생각하면서 살았나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 결국엔 행복하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사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진짜 마지막에 아무리 내가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고 내가 쓴 책을 아무도 몰라도 내가 이거 하나 기억하고 이렇게 맞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후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내가 한 건 내가 알아주는 거고. 맞아. 그리고 사실 성공이 어딨고 실패가 어딨어. 맞아. 맞아.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지. 진짜 자존감이 엄청 높은 사람인 것 같아, 스토는. 맞아. 진짜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뭐 후회할 거다 이런 진짜 얘기를 동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 차분하면서 자기의 신념이 있으면서 목표가 있고. 그냥 난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난 뭔가 스토너가 좀 더 사랑받는 삶이었더라면. 맞아. 근데 진짜 아쉬운 스토너는 맞아. 스토너의 그런 어떤 올고즘이나 그런 거에 비해서 미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 사실. 그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파. 맞아.
이리스가 아 이리스가 정말 그래도 아무튼 그 그레이스도 스토너를 좀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쨌든 뭐 그렇게 원치 않은 임신으로 도피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자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게 진짜 스토너를 닮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나는 솔직히 그레이스가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꼬아서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워딩 그 자체로 들을 수 있는 스토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진짜 그 딸의 삶을 인정해주는구나. 그 하나의 삶을.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자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래도 그레이스는 좀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았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내가 이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스토너의 삶도 똑같았어. 왜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나는 왜 이 삶에 대해서 행복한 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뭐 행복이나 그런 기준을 나누면서 보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의 자체로 인정을 해줘야겠다. 어떻게 보면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끝까지 그러니까 인정이라고 해야 되나? 인정을 하진 않았어. 그레이스가 행복하다는 걸. 그러니까 그렇게 너는... 느껴지지가 않았어. 않았어.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해하면서 술을 찾는 거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그냥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정말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냥 오히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한 그 정도로만 느껴졌고 그래도 그 당사자가 행복하다고 말해주면 정말 의심을 안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건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하긴 했었어. 나는 개인적으로 이 그레이스에 대한 부분에서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그레이스가 이제 어쨌든 가족들이랑 같이 살던 그곳이 그레이스한테는 감옥이었으니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임신도 했고 막 그랬잖아. 근데 여기 나오는 구절이 그런 그녀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냥함과 부드럽고 선한 의지 때문에 그 감옥을 다시 찾고 있었다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냥 이걸 보면서 나는 스토너랑 닮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실 그레이스가 행복하다고 말한 게 나는 그렇게 막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러진 않았거든. 뭐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또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스토너를 닮은 면모가 있는 아이라면 지금 얘가 처해 있는 이 불행 속에서도 또 그렇게 스토너처럼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가능성을 본 것 같아 나는. 아무튼 그레이스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제 뭔가 나눌 얘기는 다 나눈 것 같아서 마지막 한 구절씩 골라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나는 소설의 시 구절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삶이 색색의 유리돔처럼 하얗게 빛나는 영혼을 물들인다. 죽음이 그것을 짓밟아 산산이 부술 때까지 라는 구절입니다. 좋다. 난 모레 내가 고른 구절은 좀 많긴 한데 그래도 읽어보자면 그는 방식이 조금 기묘하기는 했어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열정을 주었다. 하지만 자신이 열정을 주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했을 때 가장 온전히 열정을 바친 것 같았다.
그것은 정신의 열정도 마음의 열정도 아니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힘이었다. 그 두 가지가 사랑의 구체적인 알맹이인 것처럼 상대가 여성이든 시든 그 열정이 하는 말은 간단했다. 봐, 나는 살아있어. 라는 구절. 마지막으로 유영. 나도 딱 한 문장은 아니긴 한데.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으면 안 되네. 인류가 겪은 전쟁과 패배와 승리 중에는 군대와 상관없는 것도 있어. 그런 것들은 기록으로도 남아있지 않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이 점을 명심하게. 오, 저거 진짜 좋다. 그러면 오늘 스토너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